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홀몸입니다. 날이 좋아서 아들이랑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왔다가 저녁 늦게 컴퓨터를 켜봅니다. 제 사연도 소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보려고 해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제 이야기를 잘 풀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장 속에 깃든 가슴 아픈 마음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20대일 때 첫 직장에서 6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는데 남편이 저랑 만날 때부터 결혼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을 마음일 줄 알았던 저는 남편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순서를 밟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로 들어섰을 때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결정했을 때 양가 집안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른들로 인해 결혼 반대에 부딪히는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약속하기 전 제게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울 직장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갈까 하는데 제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직업을 왜 그만두냐고 물었더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더 돈 되는 일을 하고 싶다네요. 그래서 미리 알아둔 일자리가 있는데 학교 선배가 제주도에서 하는 뱃일이 돈이 좀 된다고 해서 그걸 해볼까 한답니다. 저보고도 일 안 해도 된다고 아이 갖고 육아만 해달라고 하길래 그때만 해도 저는 순수하게 남편을 의지만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생전 발 들여본 적 없는 제주도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입성하고 머지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고 또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고생해주는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일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 신혼을 마음껏 즐기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거의 홀로 산부인과를 다니고 홀로 몸조리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칭얼거릴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랑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응원은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하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남편이 밥이라도 든든히 먹을 수 있게 도시락을 꼬박 싸줬고 동료들과 같이 먹으라고 많은 양의 간식도 만들고 그랬어요. 남편이 몸 힘들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정을 위해 한 사람만 노력하도록 지켜볼 순 없었습니다. 또 남편에게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제 나름 보람 있어서 좋기도 했고요. 제가 출산까지만 해도 저랑 남편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덧 제가 출산을 하고 아들을 안게 된 남편과 저의 행복이 극에 달했을 때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그 불행의 원흉은 다름 아닌 시모의 존재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골칫거리가 나타나서 일상이 제대로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제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부랑 조론을 하셨어요. 시부랑 같이 살기 지긋지긋하다고 다 늙은 나이에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개방적인 마인드라서 놀라긴 했지만 시모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시모가 제주도로 이사를 오면서 간섭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시모는 조론하고 멋대로 제주도로 자리를 잡더니 제주도에서 혼자 지내기 심심한지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제 아들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 아들을 좋아해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돌도 안 지난 아들을 가만두질 않는 건 좀 심하다고 봤는데요. 제 심기를 가장 심하게 건드리는 시모의 행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가 제 아들 앞에서 은근히 자기가 엄마인 척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요. 시모가 저희 집에 방문을 안 할 때는 꼬박 전화를 해서 제 아들을 집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아들 젖을 먹이고 있으면 옆에서 내내 지켜보고 있다가 다 먹자마자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가 트림 시켜줍니다. 아들이 잠에 빠져도 그 순간까지 시모가 곁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아들 근처에 가거나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거나 기저귀를 가려고 하면 시모가 전부 다 뺏어가며 자기가 해줬어요. 한 번씩 아들이 새벽에도 젖을 찾을 때가 있는데 시모가 우리 집에 자고 갈 때면 아들 살핀다고 제 옆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남편은 새벽 늦게 퇴근해서 오면 거실 밖에서 자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나란히 자는 경우는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시모가 저희 집에서 자주 자고 가면서부터 남편이랑은 더 거리가 멀어진 듯 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은 새벽에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라서 둘이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잠깐의 시간마저 시모가 빼앗는 바람에 저희는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아예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시모가 알아서 육아해주면 아이 엄마 입장에선 편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데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걸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시모의 광적인 집착 때문에 아들이 시모만 찾는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자식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여 관계 형성되는 게 중요한데 아들이 시모 없으면 불안 증세를 느끼는 게 바람직한 육아의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시모에게 정중히 말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시모가 어김없이 자고 가는 날이었고 자연스럽게 제 아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길래 말로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주무시고 가실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신 지 좀 되셨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인데 공가처럼 썰렁하게만 두면 먼지 많이 쌓일 텐데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우리 손자가 이 할미 좋다고 안 떨어지려는데 어떡하겠어? 왜? 넌 내가 자주 자고 가는 게 불편하냐? 시애미가 다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는 가서 쉬어라. 심심하면 내 아들 먹을 음식이나 해놓던가. 이때 제가 느낀 기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제가 마치 대리모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이 아니라 시모의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이를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일을 안 해서 충분히 애를 볼 수 있는데 아들 근처도 못 오게 하니까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시모랑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바로 성질부터 내는 며느리는 없잖아요. 참을 만큼 참다가 더는 안 되겠을 때 며느리들도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모가 남편의 엄마이기도 하고 제 아들의 할머니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좋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시모 때문에 제 아들을 많이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아들이 뒤집기를 하는 것도 물건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도 자리에 앉는 것도 전부 시모가 먼저 본 뒤 제게 사진으로 보여줘요.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놓쳤던 아들의 모습을 항상 시모를 통해서만 봐야 하는 것이 점점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 서러워서 남편 퇴근하는 시간까지 안 자고 있다가 피곤에 찌들어 들어오는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그날 남편은 제가 울면서 마중을 하고 있자 많이 당황했습니다. 나 어머님 때문에 너무 속상해. 지금도 어머님이 애 손도 못 대게 둘이서 자고 있어. 왜 어머님이 나랑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가운데서 자냐고. 계속 이대로 지내야 되는 거면 나 못 견딜 것 같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돼? 그랬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아마 엄마는 당신한테도 도움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걸지도 몰라. 내일 내가 엄마랑 대화해 볼 테니까 울지 말고.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긴 했었는지 제게 굉장히 미안해했고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날 밤은 저를 다독여주느라 자는 시간을 조금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게 미안해서 저도 조금 자고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출근을 보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남편이 시모한테 말은 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의 드센 성격을 이길 만한 위인은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모는 오히려 제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전과 다를 바 없게 행동했어요. 불만이 있었으면 나한테 직접 말을 하지 그랬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손자 조금 안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불만을 가져야겠어? 나 죽으면 네가 실컷 끼고 살 아들이잖아. 그 몇 년도 못 참아주니? 네 아들이기 전에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할미인 나도 손자랑 가까이 지낼 권리가 있는 거야. 그건 네가 애 엄마고 해서 간섭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 제 아들한테 친근한 할머니 돼주는 건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어머님께서 아이 엄마인 제가 해야 할 몫까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를 낯설어하는 지경까지 됐다고요. 애 엄마로서 이 정도 속상한 마음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내 자식은 내 품에서 크게 하고 싶은데 어머님 관심은 너무 과하세요. 기가 막히네. 애 봐줬다고 작작하라는 사람은 또 처음 본다. 시끄럽고 나는 내 방식대로 손자 사랑해주는 것뿐이니까 더 이상 말 마라. 시모는 제 불평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한테도 저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사실 순한 남편한테 부탁하면서도 시모를 설득 못 시킬 거란 예측은 살짝 했었습니다. 시모가 독불장군처럼 시부 쫓아내는 거 보세요. 여지가 얼마나 드셌으면 남자가 쫓겨날까요? 그래도 시모가 제 아들한테 나쁜 짓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시모가 세상이 없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심각한 갈등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도 조금 욕심을 낸 부분이 있다면 젖 먹일 때는 시모가 없는 곳에서 먹이려고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째려보면서 얼굴에 불만을 한가득 품었지만 도끼를 품고 덤벼들진 않았습니다. 그 덕에 아들과의 유일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당황스럽게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시모랑 더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이젠 정말 시모가 엄마라도 되는 듯 잘 때 시모가 없으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아주면서 달래도 목청 나가라 울부짖어요. 그러다 시모가 안아주면 울음 뚝 그치고 골아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시모는 더 우리 집에서 지냈어요. 아들이 시모한테 전적으로 몸을 맡기면서부터 제가 당당하게 나서서 아이 엄마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좋을 대로 내버려 두기엔 저는 여전히 시모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모는 제 아들이 자다가 조금만 뒤척거리면 그 기척에 일어나서는 아들 살피면서 말을 걸었고 기저귀 살피면서 아들의 잠을 깨웠고 잠에 깨면 무조건 분유를 먹여서 재우곤 했어요. 이러다 제 아들 수면질이 다 망가지고 우식증까지 올까봐 갈수록 걱정되더라고요. 더 이상 참는 게 힘들어서 저는 결국 시모에게 또 한 번 불평을 드러냈어요. 지난번엔 불평뿐이었다면 이번에는 불평을 담은 어떤 선포였죠. 어머님, 이제부터 제 아들은 제가 돌보고 싶은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거 감사한데 저 어머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똑똑히 좀 아세요. 손자랑 아들은 다른 거예요.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할머니가 왜 애를 봐요? 저는 수백 번을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뭐야? 지금 내가 걸리적거린다는 거냐? 엄마가 보든 할미가 보든 애만 잘 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 말했지. 나한테도 아이 볼 권리 있다고. 자꾸 권리 따지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권리를 가질 순위는 어머님보다 10개월을 품고 있었던 제가 우선순위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 엄마 되는 사람이 그만해달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어머님 도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는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와주세요. 제 말에 열이 받는지 얼굴이 달아오른 시모는 제게 하고 싶은 욕을 다 퍼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삐쳤는지
우리 집을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근데 시모가 저 때문에 생긴 불평을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나 봐요.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를 깨우더니 거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요 며칠 엄마한테 시달리느라 더 피곤해. 당신도 엄마한테 불만 있으니까 내가 웬만하면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거든? 근데 생각할수록 당신이 좀 더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도 우리 애가 예뻐서 엄마가 그랬던 건데 꼭 그렇게 쫓아낼 필요는 없었잖아. 남편이 제게 차분차분 얘기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시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고 참아왔는지